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11월 12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재명 또 재판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격주 금요일 날 계속 받기로 돼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무려 77일 만에 선거법 재판에 나갔습니다. 11주 격주마다 열리게 돼 있는 것을 11주 만에 나갔죠. 작년 9월에 이 기소가 됐는데 선거법은 원래 1년 안에 1심, 2심, 3심 다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넘도록 1년 2개월이 됐는데 아직 1심 재판 절반밖에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끌고 있는 거죠. 자, 이재명 캠프의 전략은, 이재명 쪽의 전략은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이 모든 다른 재판도 1심이 내년 총선 4.10 총선 전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전략인데 거기에 법원이 장단을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자, 11주 만에 열렸습니다. 그동안 단식 한다고 퍼포먼스를 하고 또 나중에는 단식 끝나고 나서 병원에 가 있다가 나와서 또 출석을 해야 되는데 국정감사 해야 된다. 그러면서 출석을 안 했죠. 그리고 또 국정감사장에도 안 나갔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난번 재판에도 안 나가니까 그때 이 사건을 맡은 강규태 부장판사가 한숨을 푹 쉬었다고 하죠. 한숨을 푹 쉬면서 오늘도 안 나왔느냐 이렇게 해서 변호인이 안 나왔다 하니까 그냥 없이 다른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없으면 진행을 못하는데 이 선거법 관련은 신속히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고인 없어도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으면 오늘 이재명이 77일 만에 나갔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 판사가 한마디 꾸짖어야죠. 엄하게 꾸짖어야 됩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저번에 왜 이 국정감사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해놓고 국정감사장을 왜 또 안 갔느냐고 이렇게 꾸짖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피고인 이재명을 꾸짖기는커녕 엄중한 경고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검찰에게 이재명의 범죄 사실을 지금 밝히려고 하는 검찰을 향해서 경고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을 경고했다. 재판부가 이 재판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피고인 이재명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의 죄를 밝혀내기 위해서 법원에서 소명을 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 경고했다. 오늘이 서정조사를 하는 날이죠. 서정조사라는 것은 검찰이 증거를 신청한 여러 가지 서류 그중에서 피고인들을 동의를 얻어서 그러니까 이재명의 동의를 얻어서 증거로 채택된 것을 법정에서 그대로 공개를 하고 그 공개를 통해서 입증하려는 범죄 사실을 입증하려는 그 취지가 뭔지 뭘 입증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하는 절차죠. 자, 설명하는 절차가 서정조사인데 오늘 그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검찰 측 서정조사 과정에서 재판부가 강규태 부장판사가 법에서 정한 대로 서정조사하라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 검찰은 이 서정조사를 통해서 오늘 서정조사를 통해서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 때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이재명의 이 국정감사 발언 영상을 법정에서 일단 재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국정감사장에서 선서를 하고 국감에서는 선서를 하죠. 피감기관에서는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4단계 용도 상향 그 과정에서 이재명이 그때 국정감사장에서 4단계 용도 상향한 데 대해서 이 국토부가 압력을 행사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거짓말 그리고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하는 거짓말 그 두 가지로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 이재명이 어떤 말을 했는지 이 영상을 틀었는데 검찰은 그 영상을 다 재생하고 나서 검찰은 당시 이재명이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위정하지 않겠다고 선서를 했던 점 그리고 생방송으로 이게 널리 전파된다는 점을 다 알면서 허위 발언,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그 본인이 대선 주자였고 그리고 생방송으로 이 국정감사 특히 관심을 그때 상당히 모았죠. 자, 그런데 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서까지 했으면서도 생방송으로 널리 전파된다는 점을 다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다. 이 이야기를 검찰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변호인이 영상은 시청하는 것으로 증거조사가 끝나는 것이지 재차 설명을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과 검찰이 맞선 거죠. 여기서 강규태 부장판사가 일방적으로 이재명 쪽 편을 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부가 왜 거기서 선서했다는 점 등을 또 부각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인데 주장을 하고 있다. 서정조사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대로 하라. 이렇게 주의를 줬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또 그럼에도 4단계 종상향 용도 지역 변경 이 발언의 배경을 또 설명하라고 하니까 강규태 부장판사가 제지를 합니다. 제지를 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이재명 발언 내용 중에 그런 표현은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검찰의 설명을 자꾸 제지를 하는 그리고 변호인 이재명 변호인의 편을 일방적으로 드는 그런 재판 진행을 했다는 거죠. 검찰에서는 계속 항변을 했습니다. 당시 이재명의 발언은 같은 당 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질문 취지에 4단계 종상향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그 취지를 봐야 한다. 이렇게 해서 계속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재판부 강규태 이 부장판사가 이것을 다 제지를 하고 검찰을 경고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강규태에 대해서는 이재명의 재판 지연 전략 여기에 장단을 맞춰서 계속 재판을 끌고 있다. 검찰이 격주 금요일로는 부족하다. 매주 심지어 일주 이해는 열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도 요구를 하는데도 전부 일축을 하고 격주 그것도 지금 뭐 단식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1년 안에 그러니까 1심은 6개월 안에 원래 끝내야 될 것을 벌써 2배 이상의 기간이 지났는데 1심 끝나야 되는 기간에 2배 이상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재판을 아직 반밖에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김문기 몰랐다고 한 그 부분, 그 거짓말에 대해서 했고, 지금 오늘 재판부터는 이 백현동 4단계 상향 조정한 그 의혹, 거짓말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데 절반밖에 하지 못한 그 상황인데 이것을 재판을 서두르지 않고 계속 끌고 있는 상황이죠. 김문기 모른다고 말한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 벌써 이미 1년 이상 진행이 됐고 백현동 협박 그 허위 발언 관련 재판은 이제 다 시작 단계인데 앞으로 이 백현동 관련해서 이재명 쪽이 그 신청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정인이 24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4명 이거 다 들으려면은 지금처럼 격주로 하면은 정말로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강규태가 질질 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법원 주변에, 정가 주변에서는 이런 말도 들립니다. 강규태 판사가 이 총선 직전에 아마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1심 재판을 선고를 하면서 총선 전에 선고를 하되, 자, 벌금 100만 원 이상 놓으면은 이재명은 모든 것을 다 잃죠. 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 이상 놓으면은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니까 앞으로 대권에도 출마 못하고 5년 동안 다음 대권에 출마 못합니다. 그리고 실형받으면 10년 동안 출마 못하고 또 본인의 국회의원직 날아가고 대표직 날아가고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434억 원 대선 때 국고 보조 받은 거 다 토해내야 돼서 민주당은 재정 파탄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이면 그렇게 되는데 그런 우려가 총선에서도 계속 있고 총선 앞두고도 유권자들이 이재명 곧 이 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판결이 나올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좌파 성향의 강규태 판사가 강규태 판사는 과거에 여러 가지 이 국보법 뭐 재심 무죄 이런 여러 가지 이념 성향이 좌파 쪽인 판결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전남 해남이 고향이죠. 그래서 아마 강규태가 1심 전에 선고를 하되 벌금 한 80만 원 정도
100만 원이 안 되는 간혹 재판부가 그렇게 선고를 합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100만 원 되면은 그 국회의원직도 날아가고 하니까 한 80만 원 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강규태가 그 총선 직전에 80만 원 정도 선고를 해서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고 총선에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지금 예상까지 넣을 정도로 이 강규태 판사가 아주 편향적인 이재명 쪽에 완전히 서서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상도 나오는 겁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는가? 그래도 법관의 양심이 있는데, 그런데 이 김명수 체제에서 서울중앙지법 요직에 앉아 있는 판사들은 전부 다 김명수가 심어놓은 사람들이죠. 유창훈, 서울중앙지법의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기각을 시켜버렸죠. 구속영장. 자,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면은 이 강규태 판사도 총선 직전에 민주당에 이재명 면죄부를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지금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차장검사까지 막 탄핵을 한다고 그 소동을 벌이고 있죠. 탄핵을 하다가 국민의힘의 전략에 말려서 오늘 이 표결을 못하니까 다시 이 철회를 하고 월 말에 다시 또 탄핵을 추진한다. 이런 그 소동까지 벌이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강규태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다수당이 아니니까는 탄핵을 하면은 직무가 정지가 되죠, 일단. 그런데 탄핵을 그 다수당이 아니어서 통과를 시킬 수는 없지만은 발의는 할 수 있죠. 탄핵 발의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어떤 경각심을 높이는 국민들이 다 지켜볼 수 있도록 경각심을 높이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민주당 지도부에서 거기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